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이 갑질을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불만을 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통해서 제가 불만을 표현하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30%를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이제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BTS를 좋아하다 보니까 BTS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BTS 같은 경우에는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레이트 쇼에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합니다. 다시 또 미국에서 이제 BTS 열풍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은 BTS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과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주제인데, 여러분들께 좀 미국의 그 배달 음식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미국이 이제 코로나로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나서 미국의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는 흥하고 있고 어떤 비즈니스는 좀 무너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곳이에요. 배달이라고 해봤자 피자 배달되고요. 그리고 또 배달되는 게 뭐 있을까? KFC 치킨도 배달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중국 음식,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빨간색 박스 같은 데에다가 라이스 같은 거 이렇게 퍼먹는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런 중국 음식도 좀 배달이 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외 음식들은 거의 배달이 되는 음식이 거의 없었고, 내가 이제 음식을 집에서 먹어야겠다 하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주문을 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픽업을 해오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미국에 이제 처음 이민을 와서 조금 그 배달 문화가 저는 너무나도 그리웠었어요. 제가 이제 전북 전주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전주에서는 전주 음식 마시는 걸로는 잘 아시죠? 그래서 전주에는 정말 많은 음식들이 배달이 됐어요. 지금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순대국밥부터 해서 비빔밥, 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웬만한 것은 다 배달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요즘 배달 다 되시죠? 배달 앱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제 와이프하고 어쩔 때는 이제 곰곰이 앉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살았을 때 그리운 거 있어? 한국에 살았을 때 이런 것 좀 우리 편한 것들이 있었잖아. 그리운 거 있어? 하고 한번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항상 와이프가 했던 말이 배달 음식이 너무 그리웠다. 어쩔 때는 이제 요리도 하기 싫고 귀찮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음식, 웬만한 음식이 다 배달이 되니까 그게 너무 그리웠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와이프랑 저랑 이제 총각 시절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총각이고 제 와이프도 이제 어렸을 때라 우리 이제 그때도 저희들도 좀 어쩔 때 보면 젊었을 때 좀 개차반처럼 좀 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주말 같은 때는 클럽도 가고 같이 이제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그때는 애도 없을 때고 뭔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중한 시간에 우리 여행도 좀 더 자주 가고 많이 놀러 가고 그랬을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가 돼요. 지금은 이제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아이 둘 짐 싸고 준비하고 손이 너무 많이 가고 힘들어요. 또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이제 딱 굴레에 박혀 있다 보니까 시간도 내기가 쉽지 않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살 때는 그 당시에는 좀 시간도 많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 주말만 되면 친구들 만난다고 맨날 술이나 먹고 또 술 먹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나 어쩔 때는 또 일요일이나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고 술 취해가지고 그랬던 조금 예전에 한심하게 좀 시간을 그냥 덧없이 보냈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지금 가끔 와이프하고 얘기하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던 때는 이제 제 와이프하고 전날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해장을 해야 하니까 이제 배는 고프고 요리하기는 귀찮고 해가지고 제가 감자탕을 좋아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감자탕을 주문을 하면 제가 이제 전주에서 살았을 때 그런데 그 감자탕을 배달을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일회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은박지 비슷한 그런 냄비를 주셔요. 그게 일회용 냄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감자탕을 주신 데다가 가스레인지까지 같이 배달을 해주셨어요. 반찬은 따로 주시고요. 그러면
그냥 감자탕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그 은박지처럼 생긴 그 냄비도 주신 거니까 그 상태로 그 브루스타까지 같이 주시는 거니까 거기다 그냥 그대로 끓여서 밥도 배달해 주시고 반찬 주니까 그대로 그냥 밥을 먹으면 됐단 말이에요. 먹고 좀 정리만 해놓고 나서 밖에다 꺼내놓으시면 다시 가져가셨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이게 와이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무 편하지 않았냐. 하다못해 돌솥 비빔밥을 시켜도 돌솥 비빔밥이 배달이 오고 반찬도 막 제육볶음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뭐 백반 같은 것도 배달이 되고 정말 안 되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배달이라고 해봤자 피자, 그 KFC 말씀드렸죠. 그 중국 음식은 제가 별로 먹으면 항상 그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중국 음식하고 한국 그 중국 음식하고 좀 달라요. 같이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막 그래가지고 중국 음식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영상에 미국 왔고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뭐 배달을 시켜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떤 것만 좀 먹으러 가면 막 속 더부룩하고 막 그래서 차라리 내 돈 주고 사 먹을 바에는 그래 우리 애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요리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정말 주부 아빠가 되고 이 요리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도 있어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배달 음식도 그렇게 마땅치도 않고 밖에 나가봐서 먹어봤자 비싸고 먹으면 항상 속도 안 좋고 해가지고 항상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뭐 과거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배달 음식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은 배달 음식에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빨리 접촉을 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조그만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 한 3, 4년 전에 배달 비즈니스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이 됐었어요. 막 도어대시라는 것도 있었고 포스트메이트라는 것도 있었고 그룹허브라는 것도 있었고 좀 뒤늦게 뛰어들은 우버 운전하는 그 아시죠? 우버에서도 우버 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배달해주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아마존은 뭐 왕국이에요. 안 뛰어든 데가 없어요, 얘네들은. 아마존에서도 이렇게 음식 배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식당에서 이제 초창기에 시작된 것은 뭐 도어대시, 뭐 포스트메이트란 이런 조그만 회사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인데 그 회사들이 그렇게 레스토랑마다 돌아다니면서 접촉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 이제 회사 광고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배달 음식을 이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배달 음식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제 음식을 이제 픽업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잘 좀 해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는 아주 걔네들이 갑이 아니었었고 저희 그 영업주들이 보통 갑이었었어요. 그 초창기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드러난 게 뭐였냐면요. 이것들이 이제 배달 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 배달 음식 시스템은 한국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그 주인분께서 직접 배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버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일반 우버 회사에서 그냥 일반 개인적인 사람들을 고용을 하면 자기 자동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우버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은 자기 웹사이트하고 이런 것만 시스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람을 고용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픽업을 하다가 배달을 시킨 사람한테 배달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 수수료나 그 딜리버리 하는 그 돈을 그 회사로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가 갑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이제 횡포를 부릴 수가 없는 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이 비즈니스가 계속 성공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열풍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배달의 열풍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게 장난을 치냐면요. 요즘 한국에 뭐 배달 업체들 문제 많다고 막 저도 뉴스에서 보고 했는데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2만 원짜리 음식을 하나 시킨다고 하면 배달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음식을 먹어보고 나중에 이제 결제를 할 정도 되면 여러분은 20불을 제가 2만 원이라고 청해볼게요. 그러면 보통 3만 5천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음식을 배달해서 먹으려면 거의 3만 5천 원, 어쩔 때는 3만 6천 원을 주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찮으니까 시켜서 먹는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얘네들이 정말 떼돈을 벌어
떨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만약에 20불짜리 2만원짜리 음식을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세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 세금은 그 나라로 나간다고 쳐봐. 그러면 세금이 보통 제가 얘를 한 2만원짜리 시킨다고 하면 보통 세금이 한 4, 5천원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말하는 서비스 뭐 피라고 해요. 서비스 피를 한 5천원 받고요. 그런 다음에 또 딜리버리 피라고 해가지고 딜리버리 피를 또 한 5천원 받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배달이 오잖아요. 그럼 배달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입이 적어요. 그 회사 측에서 딜리버리 피를 준다고 해도 그 딜리버리 피가 거의 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들이 또 팁을 따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6불, 뭐 20불짜리 시켰는데 텍스 나가지, 뭐 피 나가지, 또 서비스 피 나가지, 뭐 딜리버리 피 나가지, 또 배달 오시는 분들 팁까지 줘야지 하면 막 20불짜리가 갑자기 36불, 막 40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이 갑질을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불만을 잘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여기서를 통해서 제가 불만을 표현하게 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배달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배달을 시킨 사람들은 정말 배달을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면 배달도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왜냐면 그 웹사이트에 탑으로 좀 띄워줘야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하고 딜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 회사에 가입을 해야 우리 리스트에 올려주지, 가입을 하지 않으면 리스트에 올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몇 번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 음식점에 배달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 딜리버리 회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업체한테 배달을 시켰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업체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안 해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딜리버리를 픽업을 하러 가는 사람이 거기를 가서 계속 한 10분, 20분 음식이 배달될 때까지, 음식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계약이 된 그 회사에 이 딜리버리 회사가 조그만 POS 시스템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을 조그마한 한간을 갖다 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배달 왔을 때 띵동 하고 알람이 뜨게 이렇게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사람들은 어떤 딜리버리 하시는 어떤 분께서 고객분께서 주문을 하셨구나 하고 바로 아니까 음식을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계약을 안 한 사람은 이런 컴퓨터 이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음식 받으러 왔다. 배달 음식 받으러 왔다 하니까 그때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음식이 20분, 30분 넘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다시는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음식을 안 시키겠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엿을 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계약을 해야겠죠. 안 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계약의 조건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한 18%, 20% 이런 쪽으로 딜을 해줬어요. 뭐냐면 그 음식을 시킨 사람들이 만약에 2만원짜리 음식을 시켰다고 하면 그 딜리버리 컴퍼니가 20%를 그냥 지네가 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는 18,000원만 돈을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나한테도 돈을 20% 가까이 떼가고 딜리버리 주문을 시킨 분한테도 서비스 피, 딜리버리 피, 또 팁까지 줘야죠.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말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붐이 되다 보니까 요즘 그런 이제 딜리버리 회사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은 막 30%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한대요. 요구하는 조건이. 근데 요즘처럼 다 딜리버리 코로나 때문에 그 딜리버리를 시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안 하다 보면 이제 회사 음식점들이 이제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30%를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2만원짜리다 그러면 무려 30%는 얼마야? 2, 3은 6이니까 6,000원을 떼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회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딜리버리가 열풍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이용해 먹고 이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미국 사람들은 불만을 표현을 안 해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도 조금 아셔야 할 것 같은 좀 딜리버리, 미국의 이제 배달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조금 흥미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